그녀는 7성급 호텔의 황금 로비에서 굴욕을 당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다. 한 여성 접수원은 비웃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실수로 손님의 발을 닦으면 직장을 잃을 거예요. 매니저는 그녀를 쫓아내며 왕족 수행단이 도착하기 전에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시크피들이 고대 아랍어로 말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구석으로 밀려났던 메이드 아미르가 고개를 들어 하드라미 방언으로 모든 음절을 완벽하게 따라했다. 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시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어디서 배웠죠? 아니면 우리 중 한 명이었나요? 로비는 금과 유리로 가득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보다 비싼 조명 아래 반짝였다. 아마미라 콜린스, 29세인 제네이 시드니의 도 29세는 평범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는 단단히 묶여 있었다. 화장도, 보석도 없이 손에는 걸레와 발치에는 양동이만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째 청소를 하고 있었고 손은 광택제로 인해 붉게 물들고 허리는 구부리느라 아팠다. 날카로운 빨간 손톱과 디자이너 스카프를 두른 접수원은 카운터 너머로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 놓친 곳이 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말했다. 아미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닦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리석 바닥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유니폼과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그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아마미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날 호텔은 분주했다. 시크피딜 빈 나세르 석유 재벌이 수행단과 함께 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몇 주 동안 준비하며 모든 표면을 광택내고 미소를 연습했다. 아마미라는 그 소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며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며 로비가 반짝이도록 했다. 그러나 매니저, 영구적인 찡그림을 가진 마른 남자는 그녀를 입구 근처에서 발견했다. 이동해! 그는 그녀를 떠돌이 개처럼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눈에 띄는 곳에 서 있지 마. 아미르는 눈을 내리깔고 걸레를 접으며 뒤로 물러섰다. 접수원은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웃었다. 하녀가 시크 근처에 서 있는 것은 위신을 망친다. 근처의 몇몇 손님은 아미르를 가구의 일부로 보듯이 흙깃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사과하며 구석으로 미끄러졌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은 시크의 그룹이 들어올 때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근처의 브랜드 옷과 금시계로 휘감은 젊은 인플루언서 그룹이 샹들리에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 인위적인 태닝과 큰 웃음을 가진 여자가 아미르를 발견했다. 세상에 저 신발 좀 봐.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중고 가게에서 훔친 거야? 그녀의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한 명은 가래를 흉내냈다. 아마미라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평범한 검은색 플랫 슈즈는 닳았지만 깨끗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의도적으로 닦기만 했다. 인플루언서는 가까이 다가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며 말했다. 내 스토리에 웃어봐, 하녀 아가씨. 그녀는 도발했다. 아마미라의 턱은 굳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약간 몸을 돌려 인플루언서를 잠깐 쳐다보았고 그 순간 여자는 움찔하며 시선을 돌렸다. 잠깐, 계속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핸드폰을 꺼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 댓글을 남기고 채널 구독해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큰 도움이 돼. 넘어져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말이야. 함께 해줘서 고마워. 시크는 마치 그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들어왔다. 그의 옷은 깔끔했고 존재감은 무거웠다. 그의 보좌관들은 정장과 선글라스를 쓰고 뒤따랐으며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호텔 직원들은 인사하고 미소 짓고 음료를 제공하느라 분주했다. 아맘이라는 구석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사이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시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벨벳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고대 아랍어로 말을 시작했다. 너무 오래된 방언이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책에서만 읽을 수 있었다. 여기선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보좌관들에게 말했다. 자유롭게 말해도 돼. 그들은 국경 근처의 유전 매입에 대한 위험하고 논란이 많은 거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보좌관, 콧수염이 떨리는 신경질적인 남자는 중얼거렸다. 누군가 녹음하고 있다면 우린 망했어. 아마미라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공기에 반대하는 듯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녹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만든 앱을 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그 앱은 고대 방언을 실시간으로 번역했다. 한 호텔 손님,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는 그녀의 휴대폰을 보고 비웃었다. 이게 뭐야? 일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는 매니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게 놔두는 거야? 매니저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는 아미라에게 달려가 속삭였다. 그만둬. 우릴 당황하게 하지 마. 아미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손님은 웃으며 군중에게 말했다. 뭔가 확인하는 거라면 더 나은 조먹거는 청소 방법을 확인하는 거겠지. 웃음은 날카롭고 잔인하게 퍼졌다. 아마미라의 손가락은 양동이 가장자리를 감쌌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양동이를 들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한 보좌관, 매끈하게 뒤로 넘긴 포니테일을 한 키, 큰 남자가 그녀를 보고 소리쳤다. 이봐, 너!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이해하니? 방은 돌아섰고 시선은 아미르에게 고정되었다. 접수원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왕족을 염탐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또 다른 보좌관은 경멸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는 얼굴이 빨개져 달려왔다. 아마미라, 지금 당장 창고로 가. 로비 출입 금지야. 아마미라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아랍어를 조금 알 뿐이에요. 보좌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랍어, 포니테일 남자가 말했다. 언제부터 하녀가 왕족의 언어를 말했지? 접수원은 또 유리처럼 날카로운 웃음으로 합류했다. 아마미라의 손가락은 걸레를 꽉 쥐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떠나기 위해 천천히 의도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로비 끝에 도달했을 때 겨우 18살인 젊은 벨보이가 그녀 근처에서 망설였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친절했던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 아미라. 그들은 그냥 시끄러울 뿐이야. 아마미라는 잠시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었다. 그러나 벨보이의 말은 차가운 방의 작은 불꽃처럼 남았다. 그녀는 걸레를 주머니에 넣고 손가락은 동생 샘미의 사진을 스쳤다. 그것의 무게는 그녀를 땅에 붙들어 두었고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다. 시크는 그녀를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다시 고대 아랍어로 말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시험적인 톤이었다. 이해한다면 그 문장을 하드라미 프로스로 반복해보세요. 방은 얼어붙었다. 하드라미 프로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좌관도 매니저도 호텔의 멋진 번역가조차도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허둥댔다. 아마미라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돌아서서 배 앞에 손을 모으고 궁정예법의 제스처를 취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하드라미 방언은 그녀가 그 언어로 태어난 것처럼 흘러나왔다. 완벽한 발음, 완벽한 리듬. 은잔이 보좌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다. 시크는 옷이 바스락거리며 일어섰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칼처럼 침묵을 가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매니저는 공포에 질려 앞으로 달려들었다. 조용히 해. 그는 아미라의 입을 거의 가리며 속삭였다. 당신은 해고될 거야. 접수원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다른 직원들도 합류하며 목소리는 낮은 판단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 명이 말했다. 시크의 수행단 중 한 명, 금보석으로 휘감긴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이평민이 방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세요. 아미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명확했다. 당신이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입니다. 시크는 손을 들어 방은 조용해졌다. 그의 거울에 시선을 고정한 채 퍼즐을 풀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명령보다도 더 강렬했다. 혼란 속에서 일행 중 한 젊은 여성이 화장을 두껍게 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미르의 블라우스를 가리키며 독서를 내뱉었다. 저 유니폼 좀 봐.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 여기 서서 학자인 척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며 비웃었다. 아마 세탁소에서 훔쳤을 거야. 방 안은 킥킥대는 소리로 가득 찼다. 아맘이라는 블라우스의 낡은 가장자리를 손으로 스치며 잠시 손가락을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살짝 턱을 들어 그 여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깨끗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성의 비웃음은 흔들렸고 아미르의 흔들림 없는 시선에 자신감이 무너졌다. 일하행 중 한 노신사, 회색 수염이 드문드문 난 장군이 그녀를 찡그리며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며 그녀를 가리켰다. 2016년에 앙쿠렛 있었잖아. 그 목소리 기억나. 너는 시더트리였어. 그 이름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시더트리 비밀 군사회담에서 통역을 맡았던 여성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만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막았다. 보좌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매니저의 턱은 떨어졌다. 쉐이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은 깍지를 꼈다. 왜 여기서 한여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가 물었다. 아마미라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사진으로 옮겨졌다. 먼지 낀 거리에서 웃고 있는 12살쯤 된 소년의 흐릿한 사진이었다. 떠났어요. 그녀는 말했다. 충분히 했어요. 쉐이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말했다. 당신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야망의 얼굴이 붉어진 젊은 보좌관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하녀일 뿐이지 외교관이 아니에요. 그는 쉐이크를 향해 몸짓을 크게 하며 말했다. 민감한 문제를 그녀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아마 꾸며낸 이야기일 거예요. 방 안은 동의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아마미라는 가만히 서서 손을 모았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청소용 걸레를 집어 깔끔하게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제스처는 너무 정확하고 의도적이어서 보좌관을 침묵시켰다. 그의 말은 끊겼고 그녀의 조용한 품위에 그의 자신감은 줄어들었다. 포니테일을 한 보좌관은 납득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비웃었다. 몇 마디 멋진 말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크고 그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연기일 수도 있어. 더 젊고 자만한 미소를 띤 다른 보좌관이 끼어들었다. 증명해봐. 사라진 베다윈 아랍어로 답해. 방 안은 그녀가 주저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아맘이라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열고 아라리프 부족의 전통 민요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음과 단어가 완벽하게 울려 퍼졌다. 젊은 보좌관은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불가능해. 그는 중얼거렸다. 아라리프 부족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어. 아미르의 눈은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 부족과 2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 말은 물속의 돌처럼 방 안에 파문을 일으켰다. 노래가 사라지자 부엌문에서 지켜보고 있던 호텔 셰프가 유리잔 쟁반을 떨어뜨렸다. 충돌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밀가루가 묻은 손을 가진 건장한 남자인 셰프는 입을 벌린 채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년 전 두바이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매니저의 눈초리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섰다. 내 할머니가 불렀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알죠? 아맘이라는 처음으로 부드러워진 얼굴로 그를 향해 돌아섰다. 들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촉촉해졌으며 그의 앞치마를 생명줄처럼 움켜쥐었다. 쉐이크는 이번엔 목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는 손을 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미라, 콜린스, 나와 함께 제네바로 가주세요. 방 안은 숨을 멈췄다. 신경질적으로 서성거리고 있던 매니저는 얼어붙었다. 보좌관들은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콜린스 양. 한 보좌관이 더 이상 비웃지 않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접수원의 얼굴은 회색으로 변했고 그녀의 손은 카운터를 움켜쥐었다. 아미르는 앞치마를 풀어 깔끔하게 팔에 걸쳤다. 그녀는 쉐이크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성은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올바른 때에 사용되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고 평범한 검은 구두가 대리석 위에서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밖에서는 이미 뉴스팀이 카메라를 모으고 있었다. 익명의 하녀가 세상이 잊지 못할 이름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기 직전 지팡이를 짚고 벨벳쇼를 두른 나이든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일행에게 눈에 띄지 않게 로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내 딸을 생각나게 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미르의 팔을 만지며 말했다. 그녀도 그들에 의해 부서지지 않았어요. 아맘이라는 문틀에 손을 얹고 잠시 멈췄다. 그녀는 여성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지만 친절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여자는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렸고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로비에서의 그 순간은 아미르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몇 년 전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예멘에서 태어나 침묵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학자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언어의 무게와 규율을 가르쳤다. 15세가 되자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방언을 포함해 16개의 언어를 구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그가 협상하는 것을 들으며 그녀의 작은 손으로 나중에 걸어갈 장소들의 지도를 그렸다. 그러나 그녀의 형제샘이 죽었다. 공습,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거리에서. 아미라는 슴수살이었고 영국 국방부에서 일하며 생명을 구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번역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멈췄다. 그냥 멈췄다. 그녀는 직업, 도시, 삶을 떠났다. 그녀는 조용함을 원했다. 사라지고 싶었다. 몇 년 전 그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예멘의 먼지 낀 마을에 서 있었다. 아라르프 부족의 한 노파가 그녀에게 그 민요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강했다. 아미라는 화롯개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 모든 단어를 적었다. 그 여자는 그녀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아미라는 그날 밤 이후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오늘까지. 로비에서 그녀가 앞치마를 접으며 그 기억이 그녀의 눈에 번뜩였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앞치마의 가장자리에 머물렀다. 마치 그 마을, 그 불,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호텔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미라는 그것을 선택했다.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은 권력이 움직이는 곳이었고 그녀는 보이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의 재산은 여전히 손대지 않는 채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이 필요했다. 그것의 리듬이 필요했다. 테이블을 닦고 시트를 접는 일. 그것은 그녀의 손을 바쁘게 유지하면서 그녀의 정신을 날카롭게 했다. 그녀는 거래, 비밀, 계획을 들었고 그것들이 바람처럼 그녀를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그날 쉐이크와 함께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는 말을 할 계획이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고대 아랍어로 말했을 때, 그가 그녀를 시험했을 때 그것은 마치 샘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숨지마 아미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가 사라지기 위해 보내졌던 저장실에서 아미르는 잠시 혼자 서 있었다. 선반에는 청소용품이 줄지어 있었고 공기는 표백제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샘의 사진을 꺼내 희미한 빛 아래에서 들여다보았다. 그의 미소는 넓었고
그의 눈은 마치 농담을 하려는 것처럼 밝았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따라 그렸고 그녀의 호흡은 느려졌다. 한 동료 새우틀을 청소하는 나이든 여성이 엿보았다. 괜찮아, 하비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의 일로 거칠었다. 당신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강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아미르는 어깨를 펴고 양동이를 집어들고 로비로 돌아왔다. 로비로 돌아오자 공기는 이제 달라졌다. 보좌관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매니저는 중얼거리며 맴돌았다. 죄송하다는 말 없이 그녀는 지나갔다. 가장 크게 웃던 접수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미라는 셰이크의 의자 옆에 서서 그의 말을 팀에게 통역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으며 고대 아랍어를 영어로, 그 다음 프랑스어로, 다시 아랍어로 번역했다. 앙쿠라에서 온 장군은 그녀를 지켜보며 손을 떨었다. 그는 보좌관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녀가 그때 우리를 구했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아미라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주머니 속 사진을 스쳤다. 방구석에 머물던 한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적고 있었다. 그는 뉴스크루와 함께 들어왔고 그의 배지는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그는 휴식 시간에 아미라에게 다가가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콜린스 씨, 질문 하나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배우셨나요? 아미라는 잠시 멈춰 의자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고정했다. 듣는 것으로 그녀는 말했다. 기자는 더 많은 것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돌아서며 치마를 정리했다. 그의 펜은 멈췄고 그의 얼굴은 경외와 좌절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빚지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저녁이 되자 아미라의 이름은 모든 채널에 올랐다. 왕족의 언어를 구사하는 한녀라고 불렸다. 접수원은 다음날 해고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발언을 가십 사이트에 유출했고 호텔은 홍보 타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포니테일을 한 보좌관도 직장을 잃었다. 그의 이름은 온라인에 드러난 실패한 거래와 연관되었다.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도전했던 젊은 고문도 셰이크의 서클에서 사라졌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이 모든 것은 아미라의 소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게시하지 않았고 전화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계속 움직였다. 셰이크의 제안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제네바는 정상회담이었고 국경을 형성하고 갈등을 시작하기 전에 멈출 기회였다. 아미라는 바로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샘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그곳에 시간 속에 얼어 있었다. 그녀는 알하리프 부족을 생각했다. 그들과 함께 보낸 2년,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배우던 시간들. 그녀는 앙쿠라를 생각했다. 압박 속에서 번역하던 긴 밤들, 한 단어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는 다시 그 무게를 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셰이크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한 번만 더 필요해. 공항에서 아마 10살쯤 된 어린 소녀가 비행기를 기다리며 아미라를 응시했다. 소녀의 어머니 무거운 가방을 든 피곤한 여자가 그녀를 밀쳤다. 쳐다보지 마. 그녀는 속삭였다. 시민이 죽으면 그것은 소일라고 불린다. 그러나 소녀는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뉴스에 나온 그 여자야? 그녀는 아미라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물었다. 아미라는 얼굴을 부드럽게 돌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을 소녀에게 건넸다. 예멘 리알, 낡았지만 빛나는. 계속 들어. 그녀는 말했다. 소녀는 동전을 꽉 쥐고 밝게 웃었다. 아미라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비행기에 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가방을 쌌다. 화려한 옷은 없었고 그냥 평소의 단순한 치마와 블라우스만. 그녀는 셰이크의 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차를 보냈다. 공항에서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여자가 그녀에게 배지를 건넸다. 아미라 콜린스, 글로벌 외교 언어 책임자. 아미라는 그것을 보고 엄지를 글자에 대고 문질렀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두바이는 아래로 작아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제네바에서는 정상회담이 혼란이었다. 외교관들이 소리치고 번역가들이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였다. 아미라는 단순한 치마를 입고 맞춤 정장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은 쳐다보고 속삭였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아무도 할 수 없는 방언들을 번역하며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긴박한 순간이 왔을 때, 국경 분쟁, 양측이 양보하지 않을 때 그녀는 말했다. 양측이 존경하는 시인의 고대 아랍어로 된 한 문장을 인용했다. 방은 조용해졌다. 거래는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다. 휴식 시간 동안 안경이 김이 서린 나이 든 외교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앙쿨에도 있었던 당시에는 하급 장교였다.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아미라는 그를 바라보며 손을 가만히 두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로 돌아갔다. 외교관은 그 자리에 서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갚지 못한 빚의 무게를 안고 떠났다. 정상회담이 계속되면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번역가가 아미라의 자리 근처에서 맴돌았다. 그녀의 손은 노트를 쥔 채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작품을 공부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앙쿠라에서의 당신의 번역, 제 교과서에 있어요. 아미라는 잠시 멈춰 펜을 페이지 위에 멈춰 넣었다. 그녀는 소녀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계속 공부해.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밝아졌고 노트를 보물처럼 쥐고 자리로 돌아갔다. 뉴스크루도 거기까지 따라왔다. 그들은 인터뷰, 사진, 그녀의 이야기를 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한마디도. 그녀는 회의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의장을 떠날 때 한 기자가 그녀를 붙잡았다. 콜린스 씨, 왜 숨으세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아미라는 멈춰 그의 눈을 마주쳤다. 숨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저 말할 게 끝났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두바이로 돌아왔을 때 호텔은 달라졌다. 직원들은 그녀의 이름을 전설처럼 속삭였다. 새로운 접수원, 손이 떨리는 젊은 여자는 뉴스 기사에서 잘라낸 아미라의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 매니저는 이메일로 사과하며 그녀에게 다시 일자리를 제안했다. 아미라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몇 달 후, 한 남자가 런던의 정상회담에 도착했다. 키가 크고 조용하며 그의 존재는 폭풍 구름 같았다. 아미라의 남편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을. 셰이크도, 보좌관도, 뉴스크루도.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녀가 번역하는 동안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두바이에서 그녀를 조롱했던 한 보좌관이 그를 보자 얼어붙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필요 없었다. 그의 가족의 부와 권력은 방을 채웠다. 보좌관은 시선을 돌리고 손을 떨었다. 아미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번역을 계속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눈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런던의 조용한 순간에 아미라는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는 것을 보며 밖으로 나갔다. 거리 음악가는 낡은 기타로 부드러운 곡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멜로디는 친숙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불렀던 예멘의 오래된 자장가였다. 아미라는 멈춰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케이스에 동전을 떨어뜨리며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음악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잠시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본 것처럼. 결과는 조용히 찾아왔다. 접수원의 경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환대 업계에서 독이 되었다. 포니테일 보좌관은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유출된 거래 이후로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젊은 고문은 후원자들에게 버림받았다. 그의 자만한 미소는 사라졌다. 아미라는 그들을 쫓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일을 했다. 결국 아미라는 런던의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녀는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녀는 평생 동안 옷과 직업, 조용한 움직임으로 판단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굽히지 않았고 결코 구걸하지 않았으며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다. 이제 세상은 그녀를 하녀로 암호 해독가로 보지 않고 거울로 보았다. 그냥 거울. 당신도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지 않나요?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의 아픔을 느끼며 당당히 서 있는 것. 어쨌든 조용히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미라의 이야기는 소리치지 않아도 들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저와 함께 상처와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걸어보세요.